네, 고냐 스톱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기검색 상위 종목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단기 투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이번 시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국장 하면서 실망스럽다. 네. 또 우리한테 이렇게 실망을 줘라는 볼멘 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이지은 대표님도 오늘 갑자기 변하는 시장 흐름 보면서 당황하셨을 텐데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도 그런 종목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네, 저도 당황했던 부분은 이제 인기 검색어 상위를 보면서 제가 원고를 좀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갑자기 하락폭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뒤바뀌는 모습들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기조 자체가 오늘의 흐름 하나만으로 가지고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는 마시고 그때그때 좀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 좀 상황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지 인기 검색 상위에 있는 종목 10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화장품 밸류업, 대왕고래 딥페이크 역시 테마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유한양행은 오늘 알테오젠과 함께 낙폭이 좀 컸습니다. 4.78% 내림생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그 안에서도 선방을 해줬네요. 아모레퍼시픽은 10% 가까운 급등 보여줬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가오는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은 딱히 없더라고요. 네. 하지만 다행인 건 시장이 어느 정도 눈높이가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충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겠느냐. 오히려 하락한다면 이내 반등해 줄 거다라는 그런 증권사 분석을 많이 봤습니다. 이재현 대표님은 다가오는 그 마이크론 실적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도 막 긍정적으로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 확인을 좀 해보고 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열어두곤 있지만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던 그 중심에는 그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또 겨울이라는 단어 상당히 싫어하는데 반도체와 겨울이라는 그 두 단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심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가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좀 과도한 우려다. 그리고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좀 다운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방이 50% 정도의 룸이 남아있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위축된 심리가 어느 정도는 풀어질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4일에 밸류업 지수 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그 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15%의 비중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반도체 관련돼서 좀 이런 수급의 요인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요인들도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당장 저는 마이크론 실적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뭐 예전만큼 대시세가 갑작스럽게 나오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뭐 블랙엘의 대량 생산 4분기부터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비중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반도체 겨울 이야기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 역시도 TSMC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던데 왜 유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만 그렇게 매를 드는 걸까요? 일단 뭐 일각에서는 약간 자기네들이 좀 매도를 하게 이제 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매수와 매도의 이런 타이밍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한 거라는 뭐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있었지만 물론 이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요. 저도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만 유독 좀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그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는 하시되 그 부분에 너무 맹신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10월달 되면 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찍히는 숫자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SK하이닉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의 중점을 잡아본다면은 기준을 잡아본다면 곰입니까 스톱입니까?
네, 고로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론 실적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시장의 뷰를 바꿀 만한 스코어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 다시 안내해 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살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탈중국화가 화장품 업계에서는 가장 큰 트렌드고요. 특히 뭐 북미라던가 유럽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루어진다면은 국내 시장 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떠오르잖아요. 오늘 화장품주 내에서도 중국의 그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은 역시 중국 때문에 안 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의 기대감과 투심 개선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화장품 관련돼서는 그동안 우리가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동남아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서는 비중국 쪽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장품을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여기에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던 중국까지 합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중국 시장의 비중은 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효과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게 훈풍이 추가적으로 불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국 쪽 매출의 비중이 강했던 종목들은 최근에 화장품주들 반등 나올 때 그 효과를 같이 가져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 쪽 이슈가 나오면서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그중에 아모레퍼시픽은 또 다이소도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넓혀가는 예전엔 아모레퍼시픽이 약간 고가의 브랜드를 많이 영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10대부터 연령층 높은 수요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게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거다. 아모레퍼시픽 그럼 당연히 고입니까? 네. 그럼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은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중국 때문에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얼마나 가겠어? 그냥 난 차라리 화장품을 산다면은 중국 비중이 적은 기존에 우리가 강자로 봤던 종목을 차라리 살래. 네. 두 의견 중에서는 어느 편이신지요? 저는 솔직히 이제 살아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북미 시장 쪽에서의 판매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과 나는 화장품 섹터를 유독 내가 관심이 난 높았어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종목 전략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미 고가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지금 내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슈가 있는 중국 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넓은 그림에서 화장품이 나는 관심이 커 하시는 분들은 북미 쪽 매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탑픽으로 해서 한 종목 한 종목씩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고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이번엔 포스코 DX 볼게요. 오늘 4% 가까운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 그 고평가 논란을 딛고 밸류업에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밸류업 지수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저평가 종목 위주로 네. 편입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퍼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 영역의 부근에 있는 종목들도 대거 랭크가 됐거든요. 그 안에서 포스코 DX가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는 보이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포스코 DX만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딱 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일단 그동안 2차 전지 관련돼서 업황이 굉장히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밸류업 지수 편입을 보면 좀 산업별로 분산돼서 좀 편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산업별로 물론 시장에서의 지금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포스코 DX 한 종목에 대해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편입이 되었다는 것,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일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심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안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저는 업황이 물론 아직 예전처럼 우리가 쭉 끌어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테슬라 관련돼서 3분기에 자동차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 상회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동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하면 안 팔린다, 인도량 많이
안 좋고 너무 안 팔린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 GM도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밸류업 지수 편입, 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퓨처엠이 양극재 매출 관련돼서 지금 수주 소식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그룹주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DX도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만큼 우리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 번에 많이 실는 분들이 있어요.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올라올 땐 내가 큰 비중을 넣어서 크게 수익 낼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바닥권에서는 끌어올려지는 데까지는 큰 힘이 필요한데 만약에 시장에서 그 동력이 떨어졌을 때 또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수익을 안겨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고는 맞죠? 네. 네, 이렇게 의견 드려봤고요. 포스코 DX에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 오늘 이 중에서 하락이 좀 컸던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5%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줬어요.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전력주들이 한국전력의 그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무산되면서 약간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좀 금방 회복해낼 수 있는지, 한국가스공사는 여기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오늘 좀 많이 빠져서 고를 하면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일단은 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단기적으로 좀 세론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일정 관련돼서는 좀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그 지금까지 미수금이 많았는데 미수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그동안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8월 달에 굉장히 뜨겁게 달궈졌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MSCI 편입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적인 측면, 또 하반기 밸류업 관련돼서 무언가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감을 봤을 때는 저는 한국가스공사의 시세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세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가스공사 고고요. 그와 함께 지금 대왕고래는 죽지 않아라고 하면서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대왕고래 테마가 하락할 때 자기는 샀다가 오를 때 팔고 계속 그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략이 유효한 대왕고래 테마인가요? 살아있기에? 네, 고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건의 프로젝트긴 하지만 항상 정부 정책이라는 게 큰 건인 만큼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부분들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가 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약간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왜 샀다 팔았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게 좀 잘 되시는 분들, 이게 또 상당히 어려운 방법일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무리하게 또 따라 하시지는 마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숙련된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장 낙폭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 센즈랩 볼게요. 10% 가까운 상승이긴 한데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라는 점에서, 특히 5장에 다시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살 실현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즈랩도 딥페이크 수혜기도 하고 오늘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 매력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센즈랩은 단기적으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로? 그래서 네, 일단은 저는 스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 정책 관련돼서 최근에 일정이 있고 화두가 됐던 쪽이 STO 그리고 딥페이크였는데, 딥페이크 관련돼서는 계속 정책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붙으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와줬고, 그와 관련돼서 움직임을 봤을 때 센즈랩 같은 경우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후발주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추세가 좋지는 못했어요. 오늘도 2등주로 이스트소프트가 따라 붙어줬고 그 외의 종목들도 시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눌림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보안산업은 당연히 AI 시장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따라가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은 분명하지만 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아직은 불명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 챙기시고 오히려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센즈랩만 오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스톱을 받았습니다. 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 고냐 스톱이냐? 태성과 센즈랩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모두 다 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 가장 수상해 보이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아. 가장 좀 수상해 보이는데 네네.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장이 만약에 좀 좋아진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힘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안에서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 뭐 중국 테마주 해서 움직였지만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기엔 그런 쪽은 전 어렵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수익성과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가져갈 수 있고 지금도 실적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은 지금 좋은 실적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업황으로 봤을 때나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모레퍼시픽이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정해봤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많이 눌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엔 18만 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3만 4천 원 제시해드릴게요. 오늘의 베스트 종목 아모레퍼시픽 이지은 대표와 함께 골라봤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